뭘 그렇게 쳐다봐요? 잘생긴 사람 처음 봐? 뭐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까? 에요. 이건 정말 비유예요, 비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거짓없는 연기로 마침내 비상하고 있는 배우 임시완 씨입니다. 예. 야, 저 진짜 유퀴즈에 제가 올 수 있게 돼서 진짜 너무 큰 영광입니다. 아, 인사를 직접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임시완입니다. 이렇게 유퀴즈에서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 진짜 제가 살다 이런 날도 다 있고 진짜.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가 이게 공개가 된다고 그래요? 네. 예. 이거 전부터 궁금한데 어떤 작품입니까? 요즘에 핸드폰을 안 쓰는 분이 없잖아요, 스마트폰. 뭐 거의 다 쓰죠. 네, 그 폰을 누군가가 주었어요. 이 폰을 해킹을 해서 이 한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다 가지고 오는 그런 현실에 있을 법한 어떤 좀 공포감. 약간 범죄 스릴러입니까? 범죄 스릴러 그쪽에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시원 씨가 악역이에요? 일단 제가 악역이고요. 제가 핸드폰을 줍는. 나는 잃어버린 사람인 줄 알았어. 잃어버려서 찾아나갈 줄 오늘 알았는데. 의상하고 야. 옷이 잃어버린 사람인데 지금. 제가 줍고서 이거를 이제 해킹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어머나. 아니 근데 지금 여러 가지 톤이나 영화를 소개할 때 누가 봐도 핸드폰 잃어버린 사람 역할일 줄 알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이렇게 소중한 걸 아무데나 떨어뜨리고 다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 네 폰 내가 주웠으니까. 아니 일단 저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팬미팅 일본에서 하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한국에서 콘서트를 해요. 제가 혼자서 콘서트를 하는 거는 처음이에요. 광희 오나요? 광희요. 광희는 그 공연 때는 안 불렀어요. 아니 제가 그 광희를 초대를 했거든요. 했구나. 했는데 근데요? 예, 스케줄이 있어서 못 온다고. 분명히 없었을 거야.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그냥 지금 한번? 광희요? 네. 광희 전화 한번 해볼까요? 광희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바쁜 멤버예요. 진짜 광희가- 맨날 그 뻔한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해요. 큰 거짓말은 안 하는데 뻔한 거짓말이죠. 여보세요? 네, 형. 웬일로 전화를 이렇게 빨리 받아? 오늘 쉬고 있어가지고요. 그래. 아니 저 광희야, 네, 형. 우리 유퀴즈 녹화 중인데. 예. 근데 요강인데 웬일이세요? 아니 그 시완이가 나왔어. 아니 근데 임시한 나온 날이죠, 오늘. 너 알고 있구나. 정말 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아니 왜 어떻게 임시한은 거기 메인 게스트로 혼자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기 시완이 이번 주에 팬미팅 하는 거 알지? 초대했다는데 왜 안 간다 그랬어? 아니 스케줄 있어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 아니 거짓말하지 마. 무슨 스케줄인데? 없어요. 또 없대. 아니 짜증나잖아요. 뭐가 짜증나? 지금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많이 짜증나죠. 사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저 센세이션 했을 때가 있었어요. 네고세이션하고 왔다 갔다 할 때도. 아니.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집에서 마당에서 아빠랑 세차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제 꼴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지금 제 세차하고 있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까요? 아니 됐어요. 최근에 사실은 우리 시완 씨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광희 같은 성격이 부러워서 말투를 한번 따라해 본 적이 있다. 진짜요? 어떤 진짜 말투를? 있어요. 네. 연습생 때였거든요. 네. 광희 아시다시피 성격 아시다시피 자기를 뭐 더 안 챙겨주고 이런 거 있으면 이 친구는 밉지 않게 아주 좀 더 챙겨주세요 막 이렇게 좀 하잖아요. 챙겨주세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못 하다 보니까 광희가 그때는 되게 부러웠었어요. 예능에서도 막 이렇게 잘하고 하니까 네. 어떻게 좀 따라했어요? 시완 씨하고 뭐. 이제 톤 자체를 이를테면 지금보다도 더 높여가지고 저도 얘기 좀 해주세요 막 이렇게 저 왜 안 불러줘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랬는데 안 어울리는데. 생각보다 오히려 연기가 되는 거예요. 약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곰곰이 그날을 생각해보죠. 뭔가 헛헛한 거예요. 공감해 보고. 네. 이게 성격이 안 맞으면 힘들어요. 안 되지, 안 되지. 재장단이 있겠지 하고 그래서 빨리 포기를 했죠.
아니 그 얘기를 안 해봤네. 그 제국의 아이들에서 광희가 뭐 예를 들면 길어야 3초 정도 네. 저 분량이 네. 시환 씨는 그래도 조금 더 됐죠. 아니 뭐 강의보다 짧기는 쉽지 않아요. 야 근데 나 이게 이번에 알았네. 데뷔 당시 나이가 23살이에요? 맞아요. 전 좀 아, 늦게 했어요. 그래요? 늦게 했어요. 아니 이게 아이돌로는 사실 23살이면 되게 늦은 거예요. 연습생 자체가 21살 때 시작을 했어요. 어떡해요? 진짜? 아니 왜냐면 이게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줄곧 반장의 정교회장, 모범생 같은 길을 걷다가 갑자기 대학교 때 가수라는 꿈이 생겼다고 그래요? 대학교를 들어가기 직전까지 어른들이 항상 늘 저한테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대학교만 가면 진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놀면서 이제 지낼 수 있다. 보통 그렇게 다 얘기하시죠. 네, 저는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딱 고등학교 때까지는 내가 열심히 하겠다.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러고 나서 대학교를 들어갔더니 제가 포기했던 물리 2, 수학 2 이걸 다시 또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보니까 공대를 나왔어요. 부산대학교 그 기계공학과. 그래요? 네, 이거 공부는 난 이제 못하겠다.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더 컸었죠. 아. 늦바람이 났던 찰나에 가요제가 있어서 나갔고 내려오니까 명함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진짜. 네, 미련 없이 저는 가겠다고. 했어요. 네네네. 시환 씨는 좀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 좀 어떻습니까? 저도 좀 숙소 지킴이 쪽이었어요. 이게 좀 표현 좀 아름답네. 숙소 지킴이. 숙소 지킴이. 예. 맨날 이제 광희나 동준이나 이렇게 그 스케줄을 나가게 되면 그 숙소에만 있게 되는 있는 거죠. 거죠. 네. 그때 이제 내가 이곳에 있는 게 맞나? 아닌가? 이런 고민을 숙소를 지키면서 막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그 안에서도 또 네, 이게 누군가는 또 활발하게 뭔가- 활동을 하고. 이게 참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 질투심 같은 것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사실 불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워내기 위해서 스스로한테 집중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되고 그런 작업들을 좀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희가 또 좀 자극이 됐던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소소한 오디션 같은 것들이 무작위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희가 한창 너 바이올린 하고 있지 않느냐. 너 어떤 오디션든 가서 나 같으면 바이올린이라도 키겠다. 바이올린이라도 해라. 해서 진짜 생뚱맞게 연기 오디션 가가지고 바이올린도 막 키고 그런 적도 있고. 진짜. 아이돌로 카메라에 섰을 때와 연기자로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좀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진짜 너무 달라요. 뭐가요? 빨간 불 이게 오는 들어오면. 게 들어오면 그게 신호잖아요. 그럴 때 놓치지 말고 다 쳐다보고 탁 거면은 탁 이렇게 째려보고 막 잡아먹을 듯이 이걸 요구하는 건데. 왜냐면 그 무대에서의 그 카리스마.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이게 너무 제 옷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제 스스로 저를 봤을 때 좀 어색한 모습. 있죠, 그게 있죠.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연기는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쳐다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카메라를 직접적으로 쳐다보면 NG죠. 네. 네. 저로서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오히려. 예, 예. 제가 처음 연기할 때 해를 품은다 할 때 첫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것도 신기하다. 그것도 신기하네 진짜. 진짜 평온했어요. 정말 저도 신기하게 이 해품달의 그 이 첫 촬영 이후에 불과 1년 뒤입니다. 임시완을 각인시킨 작품 드디어 변호인을 만났습니다. 이거 진짜. 이게 이제 변호인에서 맡은 인물이 이제 억울하게 체포돼서 고문을 당하는 대학생 맞아요. 역할. 그죠. 여기서 실존주의가 왜 나오니 이 새끼야. 잡아. 이게 이제 1980년대 청춘의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게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그때가 제 그 시기였었어요. 쉬는 날에
뭐라도 좀 채워 넣어야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광희한테 혼나고 나서 배웠을 시기. 야, 이게 지금 광희한테 자꾸 혼났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때 광희 씨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도 저를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몸을 한창 만들었을 때였어요. 그랬는데 변호인이 덜컥 캐스팅이 된 된 거예요. 거죠. 네. 그 고문 받는 역할 때문에 처음으로 몸을 만들어 놨던 거를 다시 다 뺐죠. 그렇지. 캐스팅되고 나서. 네. 몇 킬로까지 그때, 뺐어요 그때? 그때가 제가 인생 최저 몸무게였는데 49kg? 49kg 그 정도였었어요. 이걸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혼자서 욕조 물 받아서 물고문 받는 것도 막 연습해보고 대단하다. 그런 거 해보고 그 신이 딱 끝나고 났을 때 감독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제가 묶여서 하니까 제가 손을 못 쓰잖아요. 신호를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신호를 줘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탁탁 치면은 제가 한 개다. 빼내주기로. 예. 했는데 액션 하는 순간 이 자세가 바뀌면서 제가 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틀어져서 그 진짜 한 찰나의 몇 초가 사실 더 극한으로 몰아갈수록 더 진짜 같은 모습이 더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하니까 현장에 어떤 숙연한 느낌 하고 막 박수를 그 뒤늦은 그 박수 막 이게 하는데 저는 그때가 아이돌 중에 일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너무 영광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저는 뭐 힘들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배우로서 임시완 씨에게 어떤 변곡점이 된 장면은 접견실에서 어머니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네. 맞아요. 그 씬도 제가 송강호 선배님한테 혼이 많이 나면서 송강호 씨한테 좀 혼이 났었어요? 네네네. 왜요? 발산하지 않는다가 주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프면 슬픈 거를 발산해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꾸 혼나니까 저도 이게 순간 저도 모르게 어떤 감정인지 모르지만 그 감정이 저를 이끌어서 주르륵 나오는 거예요. 기루야. 밥도 잘 먹고 있습니다. 형사님들한테도 맨 잘못한 거 다 얘기했습니다. 나는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네, 앞으로 잘못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진짜 잘하겠습니다. 이제 이 장면이 이제 송강호 씨한테 찍으면서 엄청 혼난 게 내 연기는 지금 가짜다. 진짜를 표현해라. 네. 그런 얘기를 좀 하셨다고. 저는 아직까지 송강호 씨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어떠세요? 현장에서나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그 어려운 자리도 굉장히 많이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냐면 어떤 자리예요? 대단한 대선배님 어. 그리고 봉준호 감독님도 소개시켜 주셨고 그리고 은연중에 만나는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선배님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를 송강호 선배님이 너 진짜 칭찬 너무 많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해주셨다. 그러니까. 네. 다만 단둘이 이렇게 술자리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요. 말씀을 한마디도 안 하세요. 얘기를 안 해요? 자주 그런 자리를 가져봤으니까 익숙해서 선배님 이렇게 부르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면은 저도 그냥 이러고 있어요. 뭐 이게 또 적응하면 또 그게 편할 수 있어요. 네. 적응하면 그게 편하잖아요. 네. 변호인 다음에 출연한 작품이 미생. 미생. 드디어 뭐 또 장그래라는 인생 캐릭터를 만납니다. 전 지금까지 제 노력을 쓰지 않았으니까 제 노력은 쎄빠시 신상입니다. 26년 동안 진짜 복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죄송합니다. 정규직 계약직 신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속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미생을 저는 대할 때 이 사회초년생의 어떤 그런 애환과 제가 연습생부터 지금 그 시절까지 가지고 왔던 그 애환이랑 너무 맞닿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저한테 있어서는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고민의 결을 그대로 최대한 연기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 목표만 잘 반영하면 됐었거든요. 정말 이게 다시 만나지 못할 만한 그런 작품일 것 같아요.
아니 그 저 미생도 수많은 그 현실 속 장그래들을 울린 명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아직도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던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 글귀 중에서 실천하고 있는 뭐예요? 게 있는 게 그 살아내고 싶으면 체력을 길러라. 체력을 기르지 않으면 적당한 노력선에서 안주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체력을 길러야지 너의 역치가 더 늘어나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먼저 길러라. 체력이 약하면 빨리 편안함을 찾게 되고 그러면 인내심이 떨어지고 그리고 그 피로감을 견디지 못하면 승부 따위는 상관없는 지경에 이르지. 네 고민을 충분히 견뎌줄 몸을 먼저 만들어. 얼마 전에 그 이성민 씨가 또 유퀴즈에 또 네. 출연을 했었어요. 알고 보셨습니까? 있죠. 네네, 아 봤죠, 그래요. 봤죠. 네. 이제 실제로 드라마 촬영 때는 실제 직장 상사 직원 같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성민 씨하고 나눈 문자를 이성민 그 당시 이제 과장님이죠. 수고했다 잘 쉬고 화이팅 이렇게 보냈더니 시환 씨가 오글거리게 갑자기 견디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이제 극 중에 그렇죠. 예, 지금 이제 그런 관계가 우리 이성민 씨가 닥쳐 그랬더니 넵 이렇게 결국 넵으로 끝냈네. 네네네. 촬영할 때는 좀 이성민 씨는 어떤 선배였습니까? 이성민 선배님이요. 진짜 사람 냄새의 끝판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집에를 놀러 간 거 이성민 선배. 집에도 가셨구나. 추석 때 놀러 갔거든요. 아 진짜요? 네, 대명이 형이랑 같이 갔어요. 네, 놀러 갔었어요.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성민 선생님. 네, 뭐 서울에 있으면 놀러 와라. 어. 손님으로 막상 갔는데 계속 골프만 보시긴 했는데 골프 프로그램만 계속 보시더라고요. 왜 그러나 몰라. 그럴 거면 야 와 이러고 가면은 계속 자기 보는 거 TV 보고 있어. 와서 저는 옛날에 친구들 들어갔는데 치킨이랑 맥주 다 시켜주고 방에서 게임하더라고요. 놀으라 그러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어떤 있어요. 네. 근데 또 오랬다고 또 그렇게 가는 것도 쉬운 일은 그렇죠. 아닌데. 네. 근데 제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눈치가 없는 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의상으로 하시는 말씀도 맞아요.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아 다음에 시간 되면 밥 야 한번 한번 먹어요? 집에 한번 놀러 와. 네. 뭐. 그러면 이번 주나 아니면 다음 주 언제쯤 놀러 가면 괜찮을까요? 오겠다고? 네, 놀러 오라고 하셔서. 저는 하기로 했다. 그러면 저는 하는 거예요. 제 논리가 저는 논리적으로 머릿속으로 언제 보자 하면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걸 잘 못해요. 이게 진짜 예의상으로 말씀을 하신 건지 아닌지 그거를 잘 몰라서 그래서 상대방 선배님들께서 밥 먹자, 뭐 술 한잔 하자 하면은 저는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환 씨의 20대를 좀 어땠던 것 같은지. 20대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주된 거였었어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인정받을 수 있어요. 네. 살아남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고 적어도 아직까지 제가 젊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때 저의 젊음을 최대한 발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분명히 있을 텐데라는 것들을 생각해서 찾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하루하루 채워나가려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수도 포기를 한 적이 없어요. 가수를 포기하면 어찌됐건 20대 때 주되게 몸담았던 가수 생활을 제 스스로 저의 인생을 부정하게 되는 것 같단 말이죠. 나의 20대가 의미 있어지려면 이걸 끝까지 완성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수를 계속 도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로 이제 이번 주 콘서트도 하고 그러니까. 춤도 열심히 배우고 있고 그 미생 때는 진짜 치열하게 수능 공부하듯이 수능 공부 때보다도 더 열심히 했어요. 실제 대본보다 글이 더 많았어요. 글 더 빼곡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이 연기가 제 프로 제가 나가자빠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과정 자체가. 힘이 붙이고. 네. 조금 더 열어놓고 해볼까?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좀 더 한번 써먹어 볼까? 라는 시도를 해봤어요. 미리 준비하는 거는 좀 덜어내고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상대방과 호흡하면서 감독님과 호흡하면서 좀 넣어봤더니 그것도 나름대로 그래도 사람들이 재밌게 봤다고 해주시니까 아 이런 식으로 밸런스를 맞추면 연기 좀 더 오래 할 수 있겠다. 이 작품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고민을 본인 스스로 또 했는지가 예, 지금 오늘 얘기 들어보면서 정말 많이 예, 좀 느껴지네요. 네. 예. 그렇잖아요. 뭐 이런 방법도 해보고 이것도 한번 해.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건 어떨까 저건 어떨까 본인 스스로 많은 고민을 하고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잖아요. 네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는 비상선언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제 사이코패스 테러범 역을 또 여기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전부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라고 이러고 싶은 줄 알아! 이때 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눈이 돌아 있다라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등장 장면이 있는데 등장 장면에 조명이 어두웠다가 잠깐 이렇게 눈이 보이는 게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좀 약간 저 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피해야 된다 그런 느낌 좀 있었어요. 그게 리허설 때 장면 그대로 썼거든요. 조명이 사실 세팅이 다 안 돼 있었다. 화장실 가게? 화장실 갈 거야? 아니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그 비상선언에서 함께한 이제 이병헌 씨도 네. 시완 씨 아까 이제 저희가 좀 들었잖아요. 요런 좀 그 적극적인 태도에 많이 좀 당황했었다. 아 맞아요. 이병헌 형님이요. 아니 근데 당황할 만해. 맞아요. 예, 예. 맞아요. 아니 저는 또 이병헌 선배님 집에 진짜 갔어요. 뭐 통화하고 통화했을 때 다음에 기회 되면 이 집에서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기가 돼서 갔어요. 그런 거 파악 못 하겠으니까 인사치레 그런지.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인사드리고 준우 그 아들 친구랑 또 같이 놀고 저는 이제 재밌게 놀았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전에 그 시간이 좀 나서 선배님 집에 또 놀러 가야 되겠다 생각이 나서 또 이거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또 정말 우리 집에서 또 술 한 잔 먹자 해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또 이제 전화 드려가지고 이제 놀러 가야 되겠다 했는데 전화기가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 BH 대표님, 손석우 대표님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이병헌 선배님이 전화기가 번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 좀 알려줘라. 바뀌었어요? 그럼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그건 아니겠지. 그래서 다시 전화하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제 그 마침 이제 최근의 일이라서 조만간 또 연락드려봐요. 연락 드리고 또 가야죠. 그리고 제가 뉘앙스로 하도 이제 제가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느끼고 하니까 뉘앙스로 좀 캐치를 한 건 있어요. 뭐예요? 요 근래 언제 밥 한번 먹어요? 밥 한번 먹어요? 요거는 이런 안 먹는 그건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이건 안 이거는 먹는 거예요. 100% 안 먹는 거예요. 네, 안 먹는 거예요. 그죠? 이거고 언제 조만간 우리 밥 한번 꼭 먹어요? 이러면 약간 이제 이거는 좀 확률이 그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떠나면서 먹어요. 나오면서 먹어요. 요 차이. 요 좀 파악했어요. 하도 이제 좀 그걸 그러면 반대로 예를 들어서 임시완 씨도 누군가한테 곧 한번 밥 먹어요라고 했을 때 네.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번에 시완 씨가 밥 한번 먹자고 했잖아요. 우리 네. 밥 한번 먹읍시다. 네.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저는 그 먹어야 될 사람 메모해 놓는 편이에요. 어허 여기는 철저하구나. 여기 철저해. 왜냐면 그 약속은 웬만하면 지켜야 되니까. 여긴 철저해. 이게 이제 그 시완 씨가 셀카 못 찍는 걸로 또 좀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죠? 그래요? 왜 셀카를 좀 평소에 집에서 요리도 자주 하는데 본인 SNS에 가끔 요리하는 걸 올리는데 음식도 야 이게 한번 진짜 그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먹음직하지 않게 찍기도 이거 이거 사실상 쉽지 아니, 않네요. 야 아니 이거 이건 조명을 너무 잘못 썼어요. 이거 파랑 색깔. 떡만둣국. 이게 떡만둣국이에요? 네. 떡만둣국인데 저거 두 번째 건 뭐예요? 만두예요? 아니요. 이거는 통삼겹살인데. 이게 통삼겹살 에어프라이어에 돌린 건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전 난 만두인 줄 알았어. 이것도 되게 멋지건데. 이거는 MZ 세대가 쓰는 그 촬영법인데 이렇게. 각도가 살짝 힘들구나. 그러면 임시완 씨 실제 성격은 지금까지 했던 배역들 중에 뭐랑 가장 좀 비슷해요? 장그래랑 저는 그래도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저 장그래랑 제일 비슷하지 않아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설마 뭐 비상선언이겠어요? 지금 조셉 그걸 질문이라고 해 지금. 어찌됐건 여기서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일념 때문에 그냥 일단 열심히 살고 있거든요. 제가 데뷔만 하면 이게 세상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그걸 목표로 열심히 했단 말이죠. 막상 데뷔를 했더니 이미 정말 내로라는 실력을 갖춘 아이돌 그룹들과 경쟁을 또 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야 저한테 있어서는 열심히라는 거는 사실 디폴트인 것 같아요. 디폴트 값인 것 같아서 아 왔네. 야 월드스타. 월드스타. 정우야. 야 월드스타. 야, 안녕하세요. 야 이것도. 야, 역시 운동. 야, 옷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멋있다. 역시 월드 클래스라는. 달라요. 진짜. 왜 이래? 자 일단 앉으시죠. 와, 이제 반갑습니다. 제가 가죽 바지가 아 그러니까요. 안기가 아니 좀 힘드시죠? 앉으세요. 잠시만. 예. 앉으세요. 잠시만. 예. 좋다.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이거 옷 입어라. 인생의 절반 이상을 톱스타로 살아온 30년 차 월클 배우입니다, 우리. 이정재 씨.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가 사실은 뭐 이제 가끔 운동할 때 이렇게 보다가 역시 그러니까 또 이게 느낌이 그렇죠. 사뭇 무엇보다 다르네. 이 두 분의 투샷이 네. 너무 저는 보고 싶었거든요. 한번. 그래요. 예. 아니 방송에서 본 거는 진짜 거의 처음 아닌가 싶어요. 처음. 거의 처음. 방송에서 본 거는 거의 처음이에요. 네. 아니 일단 그 자기 소개를 조금. 건 30년 차 연기를 하고 있는 이정재입니다. 진짜 그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요새 오징어 게임이라는 네. 드라마로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자주 왔다 갔다 하고요. 다른 나라도 좀 다녀야 되는데 뭐 전혀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돼서 전세기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렇지 않고 나가서 이제 좀 저를 좀 더 알려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게 조금 아쉽네요. 네, 진짜. 아니 근데 다들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셨겠지만 오징어 게임을 찍을 당시에 이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 오징어 게임을 건 한 1년 정도를 찍었거든요. 그래요? 한 10개월 정도 촬영을 했는데 네. 10개월 동안 그 꼬재질한 룩을 네.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느라 머리도 안 자르고 그러니까. 수염도 안 자르고. 맞아요. 그래서 저희 그때 그 운동할 때 봤을 때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기셔서 그래서 그랬나? 옷도 그냥 훨씬 더 신경 안 쓰고 입고 다니었던 기간인 것 같아요. 좀 그때 좀 의아했었어요. 제 모습을 이제 주변에서 보신 분들은 걱정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 도대체 뭘 찍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 오징어 게임이라는 걸 찍습니다. 오징어 게임. 그때만 해도 이제 제목으로는 유추가 불가능해요. 드라마 제목이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 그러니까. 기대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고 저 또한 뭐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는 뭐 상상을 못했죠. 오늘 요 의상은 좀 본인이 이렇게 좀 입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어떻게? 이제 당연히 고민 많이 했죠. 네. 워낙에 이제 애청하는 프로이기도 하고 또 그렇다면 나도 좀 진실성 있게 양복에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입고 올 줄 알았거든. 워낙 수트핏이 딱 좋으니까. 아주 점잖게 입고 가서 점잖은 말만 하고 와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모습보다는 조금 더 라이브하고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지금의 저한테는 그게 더 어울리지 않나 맞지 않을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가죽 바지를 직접. 예. 아니 진짜. 아니 근데 아니 그래서 저희 코디네이터가 선배님 진짜 앉으실 수 있겠어요?
거기는 자리가 근데 멋은 있어요. 앉는 자리가 굉장히 낮던데. 멋은 있어. 소화력이 엄청나시잖아요. 요런 거 이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저희 스타일리스트가 굉장히 많은 옷을 여러 종류의 옷을 가져오셨는데 유독 이것을 입고 나가서 이 옷에 맞는 토크를 해야겠다. 여기에 맞게 좀 해야겠다. 그 유퀴즈 출연을 또 이렇게 정재 씨가 좀 했지만 이게 이제 저희가 늘 물어봐요. 예. 이게 이제 본인 의지인지 아니면 이제 전체적으로 좀 같이 홍보 대행사나 이런 곳에서 이제 예, 뭐 이렇게 좀 권유를 좀 한 건지. 아니요, 드라마는 이제 거의 이제 보실 분들이 많이 다 보셔서 홍보하는 기간은 이제 끝났고 네네네. 사랑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리려고 나왔어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프로그램을 좀 선택해 주신 거 뭐 아닙니까? 가장 또 중요한 프로고. 또 우리 전우하고 또 진짜 오랜만에 진짜 이럴 때 만나야지 네네네. 또. 한번 빛이 뵙고 나는. 싶었는데. 정말 이게 또 월드 클래스로 이렇게 오니까. 네네. 아니 그 진짜 뭐 전세계 통틀어서 올해 최고의 화제작은 뭐 이거 단연코. 그렇죠. 오징어 게임이죠. 그러니까 넷플릭스 94개국 1위 17일 만에 1억이 넘는 가구가 시청을 했다고. 야 이게 이제 2에 이어서 시즌 3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다고 얘기 들었어요. 시즌 3까지는 예. 모르겠고요. 일단 2는 이제 감독님이 이제 쓰시기로 이제 마음. 야 그럼 언제쯤? 원래는 네.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과연 2편이 나올 수 있을까요? 시즌 2가? 그랬는데 이건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각 캐릭터들의 애환이 굉장히 짙게 묻어있는 캐릭터들로 모여있기 때문에 그 캐릭터의 애환을 한 분씩 한 분씩 만드는 작업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 그것도 같아요. 쉽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 프로그램은 서바이벌해서 누가 이기느냐를 보는 것이 재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애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결말을 갖게 되는 그 과정, 과정. 네. 그 과정을 그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시즌 2가 나오기에는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 저희끼리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즌 1이 이 정도로 성공을 하다 보니까 그럼 안 시즌 나와. 2를 그렇죠. 안 만들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돼버린 네. 거죠. 그 정재 씨가 일단 시즌 2는 무조건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이게 뭐 촬영 아직 날짜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좀 뭐 아직은 안 잡혔겠죠. 아직 안 나. 왜 미리 스케줄 빼놓으시게요? 그 게임장에서 뭐 진행을 좀 이렇게. 제가 이거 뭐 또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그것도 모르는 거죠. 특히 그 이제 최근에 그 CBS의 스티븐 콜베어 쇼에서 허리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한국식 인사를 좀 했는데. 겸손 친절을 갖춘 신사다운 행동이었다. 기립박수를 좀 받았다. 아니 그 좀 약간 미국 토크쇼에서는 보통 그 인사를 막 허리 숙여서 인사들을 안 하잖아요, 게스트분들이. 그거 좀 처음에 좀 어떻게 할까 좀 고민 안 하셨어요? 물론이죠.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할까? 네네네. 네. 물론이죠. 쿨하게 할까. 아니면 조금 뭐 나도 한국에서 온 배우야. 네네네네. 이렇게 조금 야, 왔어. 할까. 앉은 자리를 이렇게 앉을까. 뭐 아니면 이렇게 앉을까. 그렇구나. 별의별 이거 안 진짜 그 했겠습니까? 고민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왜냐면 여기 계신 분뿐 아니라 이거 나중에 또 한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보실 거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한국에서 늘상 그런 뜻 있는 자리에 가면은 하는 식의 인사와 애티튜드가 자연스럽고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그렇게 좀 인사를. 예. 아니 이게 저 축하할 일이 너무 많은 게 이게 이제 그 아카데미 시즌 시작을 알리는 2021년 고담 어워즈 획기적인 시리즈 40분 이상 장편 부문에서 오징어 게임이 이제 수상작으로 선정이 또 됐고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TV 분야 샛별에 샛별이라는 말. 야, 이 샛별이란 말 진짜 오랜만에 듣지 않습니까? 제가 그 뉴스 나오고서 연락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너 이제 샛별이 된 거냐? 반평생 지금 이렇게 태어나 살고 있는 이 시점에 샛별이라는 얘기가 아니 이 정도면 미국 길거리 다니면 이게 사람들이 뭐 진짜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각 나라 이제 입국할 때 그 입국장에 이제 그 도장 찍어주시는 분들, 예. 그분들이 저를 알아보시고 식당 가서도 알아봐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입국 갈 때 알아보면 그거 끝난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스탬프 찍어줄 때 알아보시면은 이거 지금 어느 정도 끝난 거예요. 그럼 혹시 뭐라고 이렇게. 오마이갓 나옵니까, 오마이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성기훈? 오징어. 정재리? 예, 정재미? 456번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56번. 성기훈이라는 이름은 어려우니까 456번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혹시 그 좀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얻기 전과 후 나의 좀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인기가 이제 더 많아져서 더 행복한 그건 부정할 수 없죠. 그건 뭐 사실은. 예. 하지만은 그만큼 이제 앞으로 찍어야 하는 작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더 많아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사실 뭐 흥행에 대한 성공보다는 어떤 질적인 성공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콘텐츠가 지금 나왔다 하더라도 지금 인기를 못 얻는다 하더라도 후에 또 그럴 수도 있죠. 인기를 얻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굉장히 그런 경우가 그러다 보니까 그 컨텐츠의 진실성과 퀄리티를 굉장히 고민해서 만들다 보면은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다시 꺼내서 보면서 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훨씬 더 고민과 생각이 깊어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원래 좀 성격과 가장 비슷하죠. 비슷하죠. 그러시구나. 예, 제가 또 알지만은 워낙에 또 그 의외로 예능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이 봐요. 정지 씨가. 네, 예전에 많이 뭐 보게 되죠. 보고서 굉장히 감동을 얻었었던 게 이 싹쓸이를 만드는 그 과정을 진짜 대단하시죠. 아니 어떻게 이런 재미와 어떤 활력의 에너지가 넘치는 프로에서 감동까지 줄 수 있는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얘기를. 운동하는 데서 만나서 네. 그거 진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너무 좋아. 것 같아. 근데 그때 알고 보니까 자기는 오징어 게임 찍고 있을 때. 나 몰랐잖아. 머리만 이렇게 길어가지고 막 수염 이래가지고 최대한 추리닝 입고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 진짜. 예. 물론 두 분이 30년 전에 처음 만나셨지만 각자의 포지션에서는 탑이잖아요. 좀 솔직히. 진짜. 예.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는지가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혹시 뭐였는지. 궁금하네요. 궁금합니다. 해보지 않은 캐릭터나 장르를 선택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원동력인 것 같아요. 내가 해보지 않은 것을 내가 도전하겠다라는 의미 때문에 이 작품을 했다가 이 작품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부담감이 동시에 확 들어오니까 마치 벼랑 끝에서 이 작품 잘못되면 나는 이제 없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게 아마 저의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다른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그 기존의 어떤 이정재 씨를 우리가 봐왔던 역할과는 전혀 다른 정재 씨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성기훈이라는 캐릭터도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짜. 항상 화려하고 항상 멋들어지고 항상 깔끔하고 뭐 이런 수식어들이 이제 제 이정재라는 이름 곁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딱 그만한 그거보다 더 작은 집에서 살았거든요. 어렸을 때. 거기는 그래도 방이 2개나 있었는데 방이 전혀 없는 거실만한 집에서 몇 개 안 되는 반찬 가지고서 먹었을 때 그 기억이 나면서 쌍문동 첫 촬영지에 갔는데 더 옛날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머니가 고생을 하셨던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시장길을 계속 걸었어요. 낮이고 밤이고 시간 나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성기훈 화 되더라고요. 오징어 게임만 봤던 이제 해외 팬 여러분들이 멀끔한 정재 씨의 모습에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가 진심 50살 농담하는 거죠. 이정재 씻으니까 너무 잘생겼다. 지금 이정재 너무 잘생겨서 떨면서 소리 지르고 울면서 토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야 사실 이정재 씨의 그 모습을 알지만 오징어 게임의 성기훈이 이정재. 네.
그러니까 그것만 이제 생각하시는 해외 팬 여러분들은 시청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한국 시청자분 팬분들이 네. 이정재는 성기훈만 하는 배우가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계속 SNS에다가 사진을 아 지금 계속 쭉 그거를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좀 오해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저 옛날에 뭐 한참 몸 뭐 좋았을 때 네네네. 사진 막 그렇게 우통 다 벗은 사진 막 이런 거 막 계속 올리시고 양복 입은 사진 무슨 사진을 갑자기 SNS 그 사진 올리는 양이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거지 하고 이제 보게 되니까 팬분들이 그걸 올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뭐 암살, 도둑들, 뭐 신과 함께 말 그대로 다 1000만 관객을 돌파를 하면서 콰트로 1000만 배우. 남들은 이게 한 편 하기도 힘든 거를 4번이나 이걸 한 거예요. 1912년 여기에 한 발, 이게 뭐 여기에 두 발, 분명히 2개지. 야, 저는 그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소름이 돋잖아요. 전 지금도 그 장면, 그 왕이 될 상인가. 예, 그 등장씬 예, 아시죠? 수양 대군 납시오. 등장 그 음악하고 와 그거는 와 내가 아는 친구지만 너무 강렬해서 와 진짜 거기에는 진짜 이건 찢었거든요. 이건 찢은 거예요. 그쵸. 스크린을. 요게 근데 등장음악 퀄리티를 위해서 이정재 씨가 출연료 5천만 원을 양보했어요. 사실 제가 개런티를 다 받으면은 감독이나 제작자분이 하고 싶은 음악 감독님이랑 못 한대요. 그래서 아니 그분이 누구신데 저보고 개런티를 깎아달라는 말씀이세요? 그랬어요. 그때만 이병우 음악 감독님이라고 하시는 유명하신 거예요. 예, 굉장히 그 기타리스트시면서 이제 영화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제가 너무 팬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제 개런티를 깎겠습니다 해가지고 야, 근데 그게 근데 제가 그만큼 깎은 대신 성공했을 잘 때 됐을 보너스를 조금 더 올리는 걸로 계약을 했죠. 근데 사실 사극이 그렇게 흥행을 900 몇십만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이 사극이 그 정도로 들 거라고는 사실 예상을 못 하죠. 근데 너무나도 흥행이 잘 돼서 오히려 훨씬 저 개인에게는 훨씬 더 이익이 컸던 그런 사례였죠.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거 한번 좀 우리 또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다르다 좀 진짜. 이게 안에서부터 이렇게 끌어나오는 그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작품으로 인해서 젊은 팬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때 뭐 관상에 이제 무대 인사를 갔는데 네. 고등학생 소녀였는데 저보고 김 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너 저는 진짜 맞아. 그거 행사장 갈 때 네. 차에서 김밥을 먹고 갔거든요. 아니, 왜냐하면 저희 이제 뭐 그럼요. 헤어메이크업 이동하다 보면 바로 이제 또 서둘러서 먹어야 되니까. 행사장 예, 가면 예, 이제 식당에서 잘 못하잖아요. 이제 진짜 김밥을 먹고 갔는데 어디 묻었나 이빨에 끼었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잘생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셔서 맞아요. 순간 깜짝 이게 무슨 소리지? 이정재 씨 김 묻었어요? 저를 재밌게 해주시려고 하는 응원이잖아요. 그런 작은 말 한마디와 작은 행동이 그 어떤 중요한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고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고 저 어느 행사장에서 행사하고 있을 때 막 추운 데서 막 기다리고 있다가 뭐 그 영화 너무 잘 봤어요라는 어떤 그 작은 한마디 그때의 그 감정은 아마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럼 원래 꿈은 배우가 아니셨어요? 저는 사실은 배우할 생각이 전혀 없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신사동 사거리에 코리아 아트 스쿨이라는 그 인테리어 학원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취직도 알선해주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아 생각났네. 손재주가 좋아요. 그래요? 아 손재주가 좋아. 미술 쪽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 부대에 있을 때 그럼 뭐 이렇게 작품 이런 거 막 이렇게 스크랩하고 네네네. 얘가 진짜 잘했어. 아 그래요? 그 칭찬 받았어. 우리는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복무 자세로 동료와 상관들이 사랑을 듬뿍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섬세하게 참 그런 식으로 감각이 있으시구나. 스크랩을 진짜 잘했어요. 예. 그럼 그때 이제 두 분이 처음 이제 그렇죠. 하시면서 훈련소에서. 그래서 정재가 저를 참 많이 배려를 해줬어요. 아, 그렇지 않고요. 예, 진짜. 재석 씨가 거의 이제 뭐 신인 정도 하시다가 이제 그렇죠. 들어오셨고 예. 그 부대에서 행사 시나리오를 쓰셨어요. 정말요? 예. 본인이 연출을 하고 기획을 해서 위문 공연을 다녔죠. 공연을. 그 저도 거기에 이제 한 꼭지 맡아서 이제 꽁트도 하고 그렇죠. 이상한 꽁트를 짜줘가지고 야 재석아 이거 해야 되냐? 야 너 해야지 휴가 갈 수 있어. 아 또 휴가를 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친구가 휴가증을 하나씩 나와. 장군님의 허락을 받고. 네, 그렇죠. 예. 휴가증이 달려 있는 거니까 그렇죠. 지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또 다 일렬로 세워. 재석이 형이요? 이거 해보라고. 당신 탈락. 오디션 봐야죠. 오디션 봐야죠. 제가 뭐 거기 안에서는 약간 그 이수만 회장님 같은 거죠. 네, 제가 이수만 회장님처럼. 이런 얘기를. 예. 아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되고 의지가 됐던 힘을 진짜 많이 줬어요 저한테. 야 너 이렇게 네가 여기서 부대 내에서 야 꽁트도 이렇게 해서 공연도 다니고 야 네가 나가서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니?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하고. 아니 그리고 그 저 유명한 영상 있잖아요. 그 KBS 그 장려상 타시고. 장려상 탈 때 깁하고 내려온. 예. 유재석, 최승영.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장려상에게는 트로피가 주어졌습니다. 축하합니다. 아유 야, 뭘 그걸 따라해? 뭘 그걸 따라해? 말이나 됩니까?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저거는 안에서부터 확 치고 올라온 건데 저걸 감추질 않는 저 용기. 어떤 당당한. 예. 그때는 내 그랬었어. 그럴 수 있죠. 왜 그랬을까 몰라. 자만심이 좀 넘쳤을 때인 것 같아요. 아 어쨌든 그래서 저한테 좀 용기를 많이 줬고 정재 또 제가 진짜 업어서 출근시켰어요. 얘 내가 업어서 출근시켰어요. 축티가 나실 때. 예. 근데 왜냐면 이제 신문을 같이 저희가 배달을 해야 돼요 신문을. 수령을 해서 네, 이제 네. 부대에 가져가야 되는데 제가 맨날 늦게 나가니까 아 그래서 어머님한테 급하게 전화가 전화를. 재석아 정재 어떡하니? 예? 정재 지금 일어나질 못한다. 어머니 잠깐 계세요. 제가 가서 그때부터 우리가 전우야. 맞아요. 전우를 업고 출근 전쟁에서 이겨야 돼. 이겨냈어요. 정재를 업고 신문을 들고 정재야 신문 좀 네가 들어라. 우리가 그래서 서로 전우다. 끈끈한. 끈끈한. 전우회가. 그래서 우리가 어디 언제 어디서든 만나든 우리는 전우다. 그래서 뭐 무슨 어디 수색대리도 나온 줄 알아 사람들이 보면. 그래서 애써. 사병입니다. 이분은 어딜 나오셨어요? 방요? 단기사병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이후에 그래서 가끔 전화는 했어요. 근데 네네. 아, 그러셨구나. 정재가 그럴 때마다 제가 잘 될 때, 야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한다. 재석아, 너 진짜 요즘 잘 돼갖고 너 진짜 내가 너무 기분이 좋다. 아니 그 또 정재 씨 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일명 이제 청담 부부. 정우성 씨. 먼저 예. 여기 나오셨죠. 두 분이 이제 평소에 만나면 좀 뭘 하시는지 궁금한 진짜. 분들이 이제. 주로 일 얘기 많이 하고요. 네. 영화 얘기 많이 하죠. 회사를 또 같이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두 분도 그냥 계속 지금도 존대를. 예. 아니 근데 그 존대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우성 씨 만나기 전에 남자 둘의 그 선배를 봤는데 나이가 같고 꽤 오랫동안 친구였는데 서로 존대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존대를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네 둘은 너무 서로를 너무 좋아해서 서로를 어떻게 해서든지 더 위해주고 싶어서 존대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남자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때 굉장히 좀 강했어요. 그때부터 이제 누구랑 해야 되나 나는 누구랑 존대로 친구를 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우성 씨가 딱 그랬어요. 언제부터 말을 놔야 되는 그 시기를 딱 놓쳤어요. 아 지났구나. 네. 지금 다시 우리 반말할까 이게 또 어색해. 오히려 어색한 거야. 너무 오랜 시간을 서로 그 존대를 또 하다 보니까. 진짜 뭐 저희 뭐 한 20년 넘었나 뭐 그런데 그 20년 동안 한두 번 정도는 싸울 수도 있고 그렇지. 서운해서 한동안 안 볼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서로에게 더 친한 사이일수록 더 위해주고 더 아껴주고 이러면은 더 오래 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우성 씨하고 저하고의 관계를 통해서 또 알게 됐죠. 예전에 그 주지훈 씨가 정우성 씨 집에서 술 마실 때 안주 없이 술만 마셔서. 그 프로 봤어요. 예. 예. 우성이 안주를 안 드세요. 그래요? 없어요. 집에 먹을 게 없어. 집에 먹을 게 없어요? 네, 없어요. 집이 호텔 같아요. 집이고 호텔처럼 먹을 게 없다고 그러던데 진짜 먹을 게 없습니까? 아, 여기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아니 자기는 먹을 거 다 먹고 아 자기가 다 먹어놓고서 우성 씨가 밖에서 벌써 다 저녁 먹이고 한 잔 더 하시죠라고 해서 그래 그럼 집에서 마시자 해서 왔는데 예. 또 먹으면 이야기가 또 밖에서 먹을 만큼 충분히 마시고 먹었는데 보통 그렇게 오죠 보통 보통 그렇게 오고 사실은 또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없다는 얘기죠 먹을 게. 뭐 저희 바로 옆집이거든요. 예. 그러시구나. 예. 저희 집도 그렇고 그 우성 씨 집도 그렇고 이제 혼자 사는 집이니까 먹을 게 물밖에 없어요. 맞아요. 진짜 없어요. 반찬도 별로 이제 집에서 잘 안 해 안 해 먹고 먹으니까. 하니까 어머니가 잘 안 갖다 놓으시고 이제 김치만 있고 국 얼려 놓으신 거 이제 팩으로 돼 있는 거좀 맞아요. 예. 밥솥에 밥만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먹을 거를 안 싸 두시는 거예요. 아예 예. 사실이 그래요. 사실. 아 진짜로 그래서- 결국은 아닌 것 같았는데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다 먹이고 들어와. 그래서 웬만하면 조셉 집도 먹을 게 좀 없나요? 저희 집도 없죠. 왜냐면 저도 혼자 살기 때문에 결국엔 버리게 되니까 뭐 비슷한 삶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우리 집도 비슷한 삶이죠. 아니 두 분 SNS 아이디가 정재 씨는 from JJ Lee, 정우성 씨는 TOJWS인데 이어서 읽으면 우성이에게 정재가 이어서 하면 그런. 이어서 하면 좀 그렇게. 저는 SNS를 계속 안 하려고 도망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했잖아요.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 막 성공을 하니까 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할 수는 없고 코로나 상황이라 그래서 이제 SNS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름을 뭘 지을까 하다가 우성 씨는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요? 라고 하니까 2JWS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그거랑 비슷하게 from JJ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아침마다 눈을 뜨고 거울을 보면 이정재 씨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이죠. 네. 그 이정재로 산다는 거. 어때요? 좀 이정재로 사는 느낌은 좀 어때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유명세가 쌓이면서. 쌓일수록 일이 갈수록 많아지잖아요. 진짜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얼굴을 보는 시간도 없을 정도로 그냥 이빨 닦고 세수하고 옷 입고 나가기에 바쁘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부모님이랑 만나서 식사할 수 있는 시간도 갈수록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가장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식이 유명해지고 본인들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 모든 것들이 아마 불편했을 거예요. 어딜 여행 가더라도 너 먼저 저쪽 떨어져서 걸어가라고. 그럼 따라갈 테니까. 예. 보통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그 불편함이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툼이 자주 일어날 때가 많았는데 그때 이러다가는 우리 가족이 안 보고 사는 가족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헤어지면서 사는 가족은
만들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유명인이 아닌 연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바뀌니까 바뀌어 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님이 이제 자식이 뭐 영화나 드라마가 성공을 하면은 너무 기뻐하시죠. 아들이 뭐 이런 뭐 인터뷰 쇼 프로그램 혹은 영화나 TV 쇼 같은 데 나오는 거를 맨날 집에서 돌려보시는 게 낙이시죠. 예. 일을 오래 하고 싶은 마음도 바로 그런 이유죠. 저도 언젠가는 선택을 받지 못하는 배우가 된다면 이제 부모님은 아들이 안 나오는 TV를 계속 여기저기 돌려보시겠죠. 저를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준 거는 역시 가족이죠. 아버지 자꾸 명절날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 명절날이라도 뵈야지 우리가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자꾸 오지 말라고 얘기하시면 서운하죠. 신정 때, 구정 때 또 가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너무 쑥스럽다. 우리 그 뭐 유키즈만의 유행어로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예.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자기님들 가슴에 불지피로 온 정통파 배우입니다. 우리 공유. 예. 야, 진짜 정통파 아이가? 전통파 아이가? 우리 공유는 정통파 진짜 아이가? 이 카페가 그냥 아니 일부러가 호들갑 떠는 게 아니라 아니 진짜 체육관에서 볼 때하고 좀 약간 차이가 있네. 형도요. 우리도 그렇긴 하지. 우리 막 체육관에서 막 까치집 찍고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본인이 선택을 좀 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또 이제 두 분하고도 연이 좀 있고 아무래도 이제 앉아서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요즘 그쵸. 네. 뭐 이런저런 면 때문에 제가 공유는 그럴 줄 알았어. 공유가 나는 또 추천받았다 그러면 나 약간 서운할 뻔했는데 그 서운함이 오래 가진 않았겠지만.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제가 한 번 또 사적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얘기했어요. 있잖아요. 네, 이제 시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음과는 조금 다른 컨셉이지만 처음에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이 기획이 너무 좋은 것 같다고 그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공유가 얘기를 해서 시국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형 옛날에 돌아다닐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언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대충 마무리 짓고 저도 딴 데로 갔습니다. 계속 물어보는 것 같아서 이제 딴 데로 갔어요. 아니 사실 우리 공유 씨 하면은 왠지 이렇게 겨울에 코트 입고 도깨비로 한 번 더 돌아올 것 같아가지고 여기 칼 꽂혀 있을 것 같고 내가 드라마를 막 이렇게 끈기 있게 보는 드라마가 많잖아요. 도깨비는 봤잖아요. 도깨비는 진짜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재밌어요. 저 도깨비 안 봤어? 네, 못 봤습니다. 공유 나왔는데 도깨비 급하게 봐야지. 죄송합니다. 공유 나왔는데 커피 프린스부터 시작을 해야 돼가지고 제가 늦었어요. 너무 늦어가지고 제가 집중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한 번에 좀 못 보는 스타일이라서. 괜찮아요. 네. 저도 뭐 유키즈 매번 보는 거. 그럼 서로 뭐 그런 거 없이 그런 거죠. 네네네. 박보검 씨와 함께 찍은 영화 서복 소개를 좀 해주세요. 서복은 인류 최초의 복제 인간 역할이에요. 박보검 씨가 맡은 서복 역할은. 그리고 저는 민기현이라는 인물인데요. 이제 전직 정보국 요원이었고 이제 제가 시한부 인생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 어떤 생의 마지막 임무를 부여받게 되는데 그 임무가 이제 인류 최초의 복제 인간인 서복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게 제 마지막 임무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임무를 하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서복과 동행하면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에피소드들이 나오는 영화고요. 네. 벌써? 공유도 당황해한다. 야 벌써? 좀 별로였어요. 이런 리액션 좀 별로입니까? 좀 기계적이긴 한데. 와. 보검 씨가 이제 지금 입대를 했기 때문에 혼자 홍보를 다녀야 되잖아요. 네네. 네. 이제 같이 캐스팅 됐다는 소식 듣고 영화 찍을 때 늘 그랬었거든요. 뭐라고? 진짜 나중에 영화 개봉할 때 우리 보검이 때문에 되게 편하겠다. 행복한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혼자서 홍보를 네, 지금 다니대. 공윤 씨에게 사람들은 소년미가 있다고 한대요. 이게 소년미가 있다. 약간 그 좀 약간 있어요. 네, 눈에 약간 장난기가 여전히 약간 남아 있어요. 있고. 제가 좀 요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빠 왜 안 늙어? 영원히 공공재로 남아줘. 나이는 나만 먹나 봄. 이 오빠 컵호테랑 달라진 게 없네. 사람이 이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 42살 말고 42개월인 걸로 해요. 예. 기가 막히게 쓰시네요. 야, 어떻게 이렇게 되게 투머치한 것만 고르셨네요. 이거 좋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메이크업하고 여기서 조명해주고 이러면 덜 늙어 보이게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내가 진짜 객관적으로 제가 가까이서 보잖아요. 네. 달라진 게 별로 없어. 진짜. 진짜로 네. 진짜로 그렇게 달라진 게 근데 없어. 제가 커프 때는 눈이 조금 더 이렇게 옆으로 탁 서 있었어요. 근데요. 근데 지금은 눈꼬리가 싹 내려왔어요. 그거 본인만 느끼는 거지.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요? 그리고 쌍꺼풀이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네. 여기가 쌍꺼풀이 생겼어요. 아, 왼쪽. 예, 살짝. 네, 이게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제가 재석이 형이랑 닮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예? 야, 이거 진짜? 네, 정성무성 되는데 지금. 저는 아니 왜? 내가 얘기했어요? 아니 공유가 얘기한 거예요. 비율은 약간 있어. 재석이 비율은 형 있어. 사진하고 뭔지 어떤 사진 때문에 닮았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안경 벗고 예전에 그 무도 때 찍은 사진 그 있는데 그거랑 이렇게 어떤 분이 공윤 씨 어떤 모습이랑 이렇게 해놓고 뭐 이렇게 닮았다라고 이렇게 저 살짝 본 적 있어요. 학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학원이. 네, 학원이 저희가 짧잖아요. 맞아요. 턱이 작잖아요. 여기가 좀 짧. 네, 지금 그러네. 학원이 저희가 짧잖아요. 맞아요. 턱이 작죠. 여기가 좀 짧. 네, 지금 그러네. 입도 좀 나오고. 입도 좀 나오고. 야, 근데 공유처럼 나와야 됐어. 내가 공유처럼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약간 종신이 형하고 나하고 희열이 형 이쪽이 같이 입이 나와도 야, 참 정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옷이 공유빨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은 있으시죠? 이건 있지. 옷이 공유빨 받는다 있잖아요. 흔히들 많이 하는 뭐 남자친구가 입었으면 하는 스타일에 항상 공유 씨 스타일이 이제 거론이 되니까 본인이 소화 못하는 옷도 있으신가요? 혹시? 있죠. 어떤 옷을 소화를 본인이 못해요? 잘 안 어울린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앞뒤 파는 얇은 체형이에요. 근데 이게 어깨가 조금 넓은 편이거든요. 맞아요. 네, 어렸을 때 수영을 해가지고. 수영을 했구나. 네. 이거 저기 어깨에다 가방 걸면 안 내려오죠, 공유는. 그래서 저는 좀 잘 걸려요, 저는. 그죠? 네. 이거는 나 걸었다 하면 내려와 이거를. 조셉 그거 한번 가봐 한번 잠깐만. 그래. 이봐봐. 예, 한번 본인이 한번 이거 한번 본인 어깨가 이게 조금만 하면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게 네,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오는 이게 내려와요. 근데 공유는 이게 아마 공유 씨는 이게 안 내려올 거야. 네, 이게 야, 여유가 이렇게 있네. 야, 이 백이 이렇게 사고 싶을 줄이야. 바로 바뀌잖아. 야, 약간 조셉, 야. 이 백이 멋있는 백이네. 여기 약간 이 나이 때 있는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와, 야 멋있다. 오. 자기도 안 해 멋있는 거. 야, 조셉이 한번 해봐. 저는 뭐 이거는 총총고름이죠. 저는 그냥 총총고름. 예? 모태가 너무 좋으시잖아요. 근데. 그래요? 다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네. 아니 왜냐면 슈트 입었을 때 되게 조용히 하고 말을 좀 줄이겠습니다. 근데 가끔 하다가 약간 이거 뭐지 할 때가 가끔 본인이 수트 입고 거울 보면서 약간 흐뭇해할 때 뭐야? 예, 거울 보면서 약간 흐뭇해할 때 뭐야? 예. 가끔 내 그랬어? 가끔 아니 넥타이 할 때 표정이 아니야. 야, 본인도 그러다 알고 또 있다. 운동할 때도 본인이 딱 이렇게 할 때 그럼 나도 봤어. 할 때 있잖아요. 뭔지 알죠? 체육관에서 한 번씩 거울 전신으로 보시더라고. 전신으로 보시더라고. 하더라고. 야, 근데 그거 알아요? 체육관에서 유일하게 거울 보는 거 우리 둘이고. 거울 보면 틈 만나면 부끄러워. 웃긴데. 그냥 공유로 사는 건 어떻습니까?
나 가끔 이건 질문지에 있는 거야? 없는데 그냥 너무 궁금해서 그냥 공유로 사는 건 도깨비의 어떤지. 공유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유로 사는 건 어때요? 어때요? 진짜 공유로 산다는 건 어떻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진짜 공유로 사는 건 어떤지가. 어때요?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게 어느 누가 나로 사는 거 되게 너무 좋고 만족스러워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싶거든요, 사실은. 아 그렇긴 하지 또. 네, 예, 저는 그렇긴 해. 그냥 저는 진짜 평범하게 살거든요. 맞아요. 네. 진짜 뭐 아무래도 맡았던 역할 혹은 이제 대중분들이 갖고 있는 그 작품으로 인한 판타지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있죠. 네, 근데 사실 제 생활로 돌아왔을 때는 저는 정말 뭐 하나 이렇게 튀는 거 없이 그냥 좀 진짜 평범하고 무난하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서 사람에 대한 걸 되게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뭔가 막 호화스럽게 살 거라고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상대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에 이렇기 때문에 또 계속 배우로서 잘 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들게 되더라고요. 뭐 그렇게 논리적이진 않은데. 알겠습니다. 네, 근데 뭐 좋은 취지였잖아요. 네, 시작이 근데 좋았어요. 고마워요. 지금 와서 공유가 제일 많이 하는 건 뭔지 알아요? 지금은 이제 다른 작품이고요. 이게 얼마나 지금 힘들까. 그래서 제가 프로네요. 진짜. 제가 네, 근데 뭐 좋은 취지였잖아요. 네, 시작이 좋았어요. 고마워요. 격려를 해줘. 여기만 하면 공유가. 여기 내려가니까 이쪽도 좀 같이 지금 조셉한테 제일 많이 하는 게. 잘하겠다. 알았다고. 아 진짜 재밌다. 제가 했던 예능 중에 가장 마음이 편해요. 다행이다. 그래요. 아니 우리가 유재석으로 사는 건 어때요? 어? 유재석으로 사는 건. 저로 사는 거요? 네. 진짜 궁금하다. 나는 솔직히 나로 사는 거 괜찮거든요. 그냥 뭐 나는 이렇게 막 너무 막 내 스스로 막 화려한 삶을 바라거나 이러는 삶은 아니니까. 나 나름은 괜찮은데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좀 어떨지 모르죠. 그 친구들한테 들었는데 요건 조금 갑작스러운 얘기일 수 있어요. 공윤 씨가 좀 잘 삐진다고 하던데. 누가요? 좀 삐졌어요 벌써? 아니 누가요? 아니 근데 출처는 알아요. 출처. 왜냐면 출처는 저희가 근거 없는 뉴스들이 많다 그렇죠, 보니까. 네, 많잖아요. 실제로 본인이 뭐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 좀 동욱 씨한테 들은 거 중에 뭐 그런 게 있어요? 전혀 뭐 이동욱이지 이거?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네. 이동욱 씨가 오늘 뭐 오신다고 커피차도 보내고. 커피차는 왜 보낸 거예요? 난 아침에 오면서 들었는데 동욱이가 커피차를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어요. 이거 동욱이가 보냈 거야? 제가 볼 때는 진짜 정말 영민한 친구인 게 왜요? 1타 3피인 거. 그러니까. 맞아. 왜냐면 우리한테 미안해서 하려고 했는데 겸사겸사해서 잘 한 됐어요. 번에 다 턴 거야. 진짜 여우 같네요. 진짜 여우 같네요. 근데 긴급 속보입니다. 이동욱 여우다. 예. 확실히 여우 역할을 했으니까 이번에. 그러네. 그래서 한 말. 센스가 있네. 구미호죠. 네. 이동욱은 이현 여우다. 예. 꼬리가 100개야. 팩트였구나, 팩트. 그래서 그게 이동욱이에요? 아니. 아니, 어쨌든 아니면 됐죠. 저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 누구냐고요? 요거는 가짜 뭐 뉴스가 아닌 판치는 걸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잘 삐진다고 하는데. 이게 팩트 체크이기 때문에. 저는 잘 삐지지 않아요, 정말로. 그래요? 삐지지 않고 오히려 저는 상대방이 저한테 서운해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럴 일이 아닌데. 근데 말이 좀 길어지는 거 보니까 아니야, 진짜. 진짜로. 말이 좀 길어지는데. 진짜로요, 진짜로. 진짜. 재밌어요. 저 도깨비 안 봤어? 네, 못 봤습니다. 못 보는 스타일이라서. 괜찮아요. 네. 저도 뭐 유퀴즈 매번 보는 거. 이제 굉장히 자상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약간 드라마 캐릭터 따뜻할 것 때문에. 같고. 네. 근데 생각보다 좀 무심한 면이 좀 있고 그렇게 살갑진 않아요. 생각보다. 약간 오글거려서 잘 못해요. 뭔지 알지. 네.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가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삐지거나 아니면 좀 거리감 느껴진다고 얘기하는 걸 오히려 많이 듣는 편. 그걸 한번 물어보면은 이런 것들이 약간 얼추 감이 잡힐 때가 있어요. 집에서 혹시 좀 많이 들었던 얘기 있어요? 어머님께나 뭐 아니면은 뭐 가족들 주변 사람.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 많이 들었어요. 뭐 어떤 예를 얘기? 들면 커피 프린스 드라마 찍었을 때 그 최한결이라는 캐릭터가 할머니와 엄마와 너무 친구처럼 서슴없이 지내는 손자이자 아들이었어요. 너무 스윗하고 너무 막 저희 어머니가 엄청 질투하셨어요.
이놈 새끼 집에서 그렇게 하라. 아 진짜 맞아요. 엄마 입장에서. 정말 진지하게 어머니가 서운해하셨어요. 너 집에서 좀 그렇게 하라고. 집에서 엄마한테 한 번을 그렇게 안 하면서. 너무 공감이 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굉장히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뭐 군밤인가 뭐 이런 거를 팔더라고요. 저 어머니 아버님 한번 드시라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샀어요. 어머니 아버지 계셨어. 이렇게 딱 했는데 그거 뭐냐? 예, 네, 그냥 뭐 아니에요. 그리고 나중에 새벽에 식탁에다가 그런 게 못 견디겠더라고. 그러시구나. 아 성격이 약간 그러시구나. 약간 성격이 아니 내가. 그러니까 예. 형도 막 티내는 거 그런 거를. 이게 그게 뭔지 알겠네. 그 유퀴즈 스테디셀러 질문 하나 드릴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 얼만큼 사랑해라고 물으면 뭐라고 좀 대답을? 여기서 어렵지 않아요. 여기서 제 성격이 나와요. 뭐라고? 날 얼만큼 사랑해라고 물어본다면? 사랑하지. 그게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고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를 못해요. 약간 쑥스러워서. 그러니까 사실 여자분들이 이렇게 좋아할 타입이 아니에요. 그렇게 과감하거나 용기 있는 남자 같진 않아요. 그 사랑 앞에서. 사랑해. 이런 것도 있다. 원을 그려봐. 그걸 그 빼먹고 제외. 사랑해. 이게 옛날에 원태현 씨인가? 맞아. 맞아요. 원태현 맞죠. 시인님께서. 네. 원태현 시인께서. 오히려 캐릭터를 빌리면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건 좀 덜 부끄러워요. 네, 왜냐하면 그거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편하거든요. 근데 현실의 공유면 조금 공지처리면 그거는 좀 힘들다.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연기하는 재미가 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평소 때 내가 부끄러워서 못했던 거 혹은 내가 소심해서 못했던 것들을 그 캐릭터를 빌어서 그 안에서는 해볼 수 있어요. 아무거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좀 대리만족을 얻는 것도 있죠. 갑자기 좀 그렇긴 한데 요즘 그 밸런스 게임이 좀 유행이지 않습니까? 밸런스 게임이 좀 유행이지 않습니까? 갑자기요? 네, 좀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네네네. 갑자기? 아니 뭐 약간 좀 갑자기 하지 뭐. 네네. 우리가 뭐 공유를 자주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TV에서. 보잖아요. 우리 체육관에서 보지만 TV에서는 자주 못. 약수택만만 몇 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예, 조세호로 영원히 살기, 공유로 짧게 살기. 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예요. 영혼은 살기? 조세호로 영원히 살아. 저는 짧게 살게요. 짧게 살게요. 3일 살 수밖에 없어. 3일. 아니 여기서 짧게 살아? 아니 여기서 또 붙이지마. 3일은 없었어. 와, 짧게 살아? 짧게 몇 년인데. 와. 아니 근데 그거는 명시가 안 돼 있기 안 돼 때문에 있지. 저는 그건 안 짧게 돼 사는 있지. 걸로. 영원히 사는 거 별로예요? 저는 제가 그 불멸의 삶을 살아봤는데 그렇죠. 근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네. 조세호가 포인트예요? 영원히 살기가 힘든 거예요? 영원히 살기에 좀 더 저는 그러면 공유로 조세호는 좋아요 저는. 그럼 공유로 영원히 살기, 조세호로 짧게 살기. 어떤 거? 네, 공유로 영원히 살기, 저는 조세호로. 오늘 주제가 어떻게 살 것인가인데 철학적이다. 예,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본인은 어떻습니까? 불과 정말 며칠 전에 그 시인분한테 시를 하나 추천을 받았어요. 예. 정말 우연하게 이제 그분하고 연락이 닿았고 시 낭송을 했어요. 공유 씨가? 네. 오. 그 유시아 선생님하고 통화하면서 통화 중에 녹음을 낭송을 한 하셨구나. 거를 녹음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공교롭게 딱 오늘 아침에 올리셨어요. 그 시를. 그래요? 네. 그 에린 헨슨이라는 시인이 그 호주의 아주 젊은 시인이래요. 이분이. 네. 근데 그렇게 젊은 세대의 시인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라고 통찰력 있고 깊이 있는 시를 쓰는 젊은 시인. 근데 제가 네. 시가 너무 좋아서 세호 씨한테 보냈어요. 오늘 로컬 오면서. 진짜? 네,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진짜로요? 근데 따뜻하다. 아니, 근데 너무 좋아요. 시가 그 한편으로 굉장히 많은 힐링을 받았고 되게 떨리면서 녹음을 했는데 근데 이게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뭔가 답이 될 것 같아서. 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닌 것. 창피하다. 당신의 나이는 당신이 아니다. 방송에서 이거를 틀 줄 몰랐어요. 당신이 입는 옷의 크기도 몸무게와
머리 색깔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의 이름도 두 뺨의 보조개도 당신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읽은 모든 책이고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다. 당신은 당신이 믿는 것들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며 당신 방에 걸린 사진들이고 당신이 꿈꾸는 미래이다. 당신은 많은 아름다운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당신이 잊은 것 같다. 당신 아닌 그 모든 것들로 자신을 정의하기로 결정하는 순간에는 제요. 이게 그 질문을 하시는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고 대답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너무나 공교롭게도 정말 최근에 제가 저한테 추천해 주신 이 시가 뭔가 그 질문과 연결되는 생각들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 주변에 이제 몇 안 되는 지인들한테 다 막 이거를 보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요. 때마침 녹화를 하니까 네. 세호 씨한테도 보냈는데 안 봐가지고. 아 정말요? 제가 세호 씨가 전화번호가 바뀌었나? 아니. 제가 이제 그 야 조셉. 항상 아침에 눈 뜨자마자 유퀴즈 나라 오로지 다 모든 집중을 유퀴즈에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제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야 진짜 제가 설마 주변에서 지금 우성우성 야 공유 연락을 씹는 남자로. 아니요. 이것도 이야기 잘못 나가면 저 큰일 납니다. 예. 요즘 어떻게 살고 계신지.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조바심 같은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일을 하든 제 평소 생활이든 예전에 비해서 제 스스로가 봤을 때 조금 여유가 생기지 않았나? 가장 본인이 그런 조바심이 좀 지금 생각해 보니 좀 많았을 때는 언제입니까? 20대 때는 아무래도 조금 뭐 내색을 하지 않고 쿨한 척을 했지만 마음속에는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아니라고 제가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제가 조바심이 많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조바심이 단순히 어떤 흥망에 대한 조바심이 아니라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대한 어떤 그 괴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너무 이렇게 막 대쪽같이 싸워서 이기려고. 본인 네. 스스로가. 네. 그러니까 이제 힘든 거죠, 본인 스스로가. 이거를 꼭 부셔뜨리고 이걸 꼭 내가 넘고 말 거고 이기고 말 거야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나고 나니까. 뭐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고민을 치열하게 했던 것 같아요, 20대 때는. 너무 생각도 많고 막 뜻대로 해결을 안 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세상을 향한 원망이나 이제 드러내진 않지만 내 속에 어떤 그런 화나 원망들 같은 것들이 20대 때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이걸 몰라주지? 왜 저 사람은 이걸 모를까? 그러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맞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니지. 예, 그 막 에너지가 있고 막 혈기가 있으니까 내가 맞고 저 사람들이 틀렸다라는 게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마음은 늘 불편하고. 그래서 그때 그 시기가 아무리 제가 막 지금보다 막 젊어지고 뭐 피부가 젊어지고 막 저는 그런다 하더라도. 네, 지금 제가 좋고요. 나이 30대는 좀 조금씩 덜어냈던 것 같아요. 20대에서 그랬던 거 조금 이제 덜어내서 괜찮나 싶었더니 또 30대 후반에 또 한 번에 뭔가 또 흔들림이 생기고 끝없이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아직 제가 이런 얘기를 논하기에는 너무 젊지만 앞에 숫자가 바뀌면서 조금씩 뭔가 덜어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지금 가고 있는 또 과정이 아닌가. 바로 직접적으로 좀 여쭤보자면 요즘 가장 큰 그 공윤 씨의 고민은 뭡니까? 이제 알게 되는 게 조금씩 많아지잖아요. 근데 아는 것이 많고 머리로서 이해하는 것과 가슴으로 이해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 머리로서만 알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뭔가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사람이었으면 좋긴 하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차피 연기를 하는 사람이고 진짜 잘 늙었으면 좋겠거든요. 잘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고스란히 제 얼굴에 잘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0이 되고 60이 됐을 때 뭐 연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스크린이나 브라운관에 나오는 제 얼굴에 제가 잘 살았다라는 그것이 제 얼굴에 잘 아주 자연스럽게 잘 녹아났으면 좋겠거든요. 제 욕심이 있다면. 인생은 이것이다.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 뭐 쉽지 않지만 좀 한마디로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뭐 42인데 인생 뭐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경험으로 봤을 때 아까 그 정신과 선생님은 어쩌다라고 어쩌다. 이렇게 그냥 해주셨는데 어쩌다인 것 같다. 뭔가 되게 함축적인 것 같다. 아니면 형이 어쩌다로 쓰시고 그분 거는 조세. 아니 혹시나 우리가 공유를 야 이거 친분이 있어도 오늘 제일 웃겼어요. 그래요? 다행이다. 어우 다행이다 그래도. 어우 다행이다. 내가 그거를 인터셉트하는 거야. 네 하면 이제 자연스럽게 뭐 죄송합니다 하고 양해를 구하고 다른 거 좀 더 풍부하게 저희가 넣어드릴게요 하고 그걸 또 빼거나 하면 뭘 풍부하게 넣어줘. 혹시나 저는 기다림인 것 같은데 인생은 유한한 기다림인 것 같아요. 네. 그 유한한이란 말을 붙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붙이고 싶어요. 네. 붙여요. 유한한 기다림. 좋다. 네,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맞아. 네.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좋습니다.